여러분 잠깐만요. 2,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1인당 30만 원 배상하라고 했더니 기업이 거부했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이야기 SK텔레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4월에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진짜 충격적인 현재 상황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왜 분노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볼게요. 2025년 4월 19일 SK텔레콤 서버가 해킹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범한 해킹이 아니었어요. 약 2,300만 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한국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유출된 정보는 뭐냐고요?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 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총 25종의 민감한 정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이론적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휴대폰과 똑같은 복제폰을 만들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악성 코드가 2022년 6월부터 무려 3년 동안 SK텔레콤 서버에 박혀 있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SK텔레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4월 말부터 전국의 SK 대리점 앞에 유심 교체하러 사람들이 줄을 섰죠. 오픈런하고 헛걸음하고 물량 부족에 시달리고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큰 사고가 났으니 당연히 피해 보상을 해야겠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조정안을 발표했어요. SK텔레콤은 피해자 1인당 30만 원씩 배상하세요. 현재 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3,598명입니다. 계산해보면 약 12억 원 규모죠. 그런데 이게 전체 피해자 2,300만 명에게 적용되면 약 6조 9천억 원입니다. 30만 원이면 적당한 금액일까요? 과거 사례를 보면 2019년 카드 3사 정보 유출 사건 때는 1인당 10만 원이었습니다. 2009년 NC소프트 리니지2 사건도 10만 원이었고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 30만 원은 상당히 높아진 금액이긴 합니다. 하지만 네티즌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고작 30만 원? 이게 다야? 너무 적다는 반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법무법인들은 1인당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11월 20일 SK텔레콤이 이 조정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SK텔레콤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이미 유심무상 교체도 해줬고 유심보호 서비스도 제공했고 해킹 사고 대응에 이미 1조 원 이상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구독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회사가 보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사고가 난 건데 그 뒤처리 비용을 보상해서 빼달라는 게 합리적인가요? 게다가 SK텔레콤은 지난 8월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권고한 위약금 면제 조정안도 거부한 전력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바로 7조 원 리스크입니다. 현재 조정 신청자는 전체 피해자의 0.0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만약 SK텔레콤이 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나머지 2,296만 명도 똑같은 조건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선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총 배상액이 7조 원에 육박합니다. SK텔레콤 3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0.9% 급감했고 당기순 손실이 1,66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이겠죠. 하지만 소비자 입장은 다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표본을 만들어야 한다. 피해자는 발품 팔고 시간 써야 하는데 기업은 뭐 하냐는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되고 계시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조정이 불성립되면 피해자들은 개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미 약 9천 명이 소송을 제기했고 2026년 1월에 첫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집단소송 가능성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보고서를 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 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단소송의 장점은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일괄 적용되고 소액다수 피해 구제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2005년 도입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보면 2009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12건만 접수됐고
본안 판결은 겨우 이건 화해는 사건에 그쳤습니다.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럼 소비자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 카페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4월 말 7,000명이던 가입자가 5월 초 6만 2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 법무법인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고 한국대학교수협의회는 100만 교수 가족이 1인당 300만 원 범위에서 3조 원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악용한 스미싱, 피싱 공격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유심 무상 교체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피해를 확인하세요. 이런 문자가 오면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마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도 특별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2,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정부는 1인당 30만 원 배상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7조 원 리스크를 우려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피해자들은 법원으로 가야 하고 집단 소송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길고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대기업의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소비자의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30만 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SK텔레콤의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책임 회피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런 중요한 소식들을 앞으로도 계속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로운 소식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스미싱 문자 조심하시고 의심스러운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